제가 이 고산병이라고 하니까 누구는 고산병이냐고 물어보던데 고3들에게 이걸 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요. 댓글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아내 몰래 비아그라를 지금 2년째 복용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죄책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비아그라를 드시는데 왜 죄책감이 느껴질까요? 물론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비아그라는 아내에겐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아내랑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랑 사용하는데 아내가 비아그라를 쓰는 걸 모르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분은 내가 지금 벌써 발기부전이야, 이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혹은 나 아직도 능력이 있거든, 이런 마음 때문에 아내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죠. 혹은 시기를 놓치면 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답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계속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남편이 아내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성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기부전의 원인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노화되면서 피돌기가 좀 안 되는 문제,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혈압이 높아지고, 또 고지혈증, 운동이 부족하고, 이래서 발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40대가 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기부전이 올 수 있죠. 그동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것들, 또 잠 제대로 안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발기부전이라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민성,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혹은 사는데 불안이나 우울이 너무 많다든지,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죠. 시민성은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유입시켜서, 그래서 발기를 빨리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죠.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파트너가 밉고 이러면 발기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발기의 강직도가 풀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은 사용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아내는 별로 변화를 못 느끼고 계실 텐데, 왜 그동안 계속 발기가 안 돼서 부부관계를 안 해오다가 갑자기 나만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나만 성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기부전이 올 나이에서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내들도 폐경기 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갱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오면서, 혹은 또 왜 아내가 조기 폐경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요새 자궁근종이나 내막암 이런 것 때문에, 혹은 난소암 이런 것 때문에 자궁을 절제하거나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내가 성관계 때 굉장히 아프거나 힘들 수 있어서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원칙은 섹스라는 건 감각이나, 혹은 왜 내 일상이 가능하다는 어떤 능력, 생활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섹스는 우리의 소통,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소통이 아주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런 플레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저의 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내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내는 우리 남편이 발기부전이 지금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이 몸에 좀 좋은 것들,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보통 우리 비아그라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1998년에 화이자에서 심장약 개발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발기가 막 환자들이 되는 걸 보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바꿔서 시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때문에 화이자는 정말 날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이데나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표 등록 15년이 끝난 후에는 굉장히 많은 복제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복제약이 있습니다. 이 용량을 좀 줄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용하기 쉽게 만든 것들도 많이 나와서 매일 먹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홍보할 때 자꾸 능력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레비트라에서 이 필름형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레비트라에서 그 필름형으로 약을 개발한 이유는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먹는 방법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파트너가 모르게 먹는 약, 뭐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어떤 약도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 먹는 것이 좋고요.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는 물론 뭐 이 발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혈류를 좀 빨리 돌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고산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고산병이라고 하니까 누구는 고산병이냐고 물어보던데 고3들에게 이걸 주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강과 탄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쪽이 유흥가가 많아서 그렇고, 또 왜 이 불금이 가까워질수록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발기부전 치료제는 내 파트너와 사랑을 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솜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